안녕하십니까. 신의 한 수 홍철기입니다.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당선자인 윤미향이 정대협을 맡던 시절에 정부가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지급하려고 했던 1억 원을 받지 못하게 했던 정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막상 자신의 딸은 미국에 유학을 시키고 있는데 말이죠. 자세한 내용은 박창훈 부장이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저 정대협이라는 게 결국은 위안부 할머니들 편안한 노후 보장해주는 게 제1의 목적 아닐까 싶은데 저 사람들은 생각이 다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논란들이 주말 사이에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하나 지금 더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윤미향 당선인의 이야기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잘못된 내용들, 그리고 좀 거짓이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많은 언론들이 이 윤미향 당선인의 과거 발언과 그리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먼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부터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피해자라고 이야기하는 이용수 할머니가 지난 7일 날 기자회견을 열고요. 정의기억연대가 주최한 수요집회 모금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이용수 할머니는 윤 당선인에 대해서 2015년 한일협정 당시 10억 원이 일본에서 들어오는데 윤 대표만 알고 있었고 피해자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이런 주장도 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 이번 주죠. 이번 주부터 수요 집회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다. 집회가 위안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요. 그리고 집회에 참가한 학생들이 낸 성금도 어디에 쓰였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후원금에 대한 유용 의혹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이 10억 원, 10억 엔이죠. 10억 엔은 2015년 12월 28일 위안부 합의 후에 일본 정부에 의해서 출연된 돈이고요. 한국 정부는 그 당시에 화훼 치유재단을 출범해 피해자를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 할머니가 문희상 의장에게 친필 편지를 쓴 게 있습니다. 물론 전달은 안 됐다고 하는데요. 정부가 일본 돈 10억 엔을 받아서 정신대 할머니들한테 1억 원씩 줄 때 윤미향이 직접 전화해서 할머니 일본 돈 받지 마세요. 정대협이 돈이 생기면 우리가 줄게요 하면서 절대 받지 못하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할머니는 나는 억울해서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논란들에 대해서 재윤경 시민당 대변인은요. 조태용 한국당 당선인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외교부가 윤 당선인에게 미리 설명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당시 외교부는 사실상 굴욕적인 협상 내용을 성공적인 협상으로 둔갑시킨 채 왜곡 전달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조태용 한국당 당선인이자 대변인은 그 당시에 외교부 차관을 거쳐서 당시 NSC 1차장이던 본인은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윤 대표가 윤 대표에게 사전 설명을 했다. 이렇게 이제 외교부 입장을 분명히 들은 바가 있고요. 그리고 시민당이 윤 전 대표 감싸기 급급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또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민당과 더불어민주당은 윤 전 대표를 비롯해 정의기억연대의 활동, 자금 집행 내역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다짐하고 촉구하는 게 도리고 국민 호도를 꾀하려 한다고 해서 진실은 감춰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당시 위안부 협상에 참여했던 국장급 당국자가 2016년 2월 초에 비공식 언론 브리핑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당시 브리핑에 따르면요. 그는 정부뿐 아니라 정대협도 정부와 같은 스탠스고 윤미향 대표와 여러 차례 의견 교환을 했다. 이렇게 비공식 브리핑을 했는데 이 윤미향 대표에 관련된 내용은 출처를 이제 명시하지 않은 간접 인용 방식으로 보도해달라. 이렇게 디테일하게 브리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7년 위안부 합의 검증 TF 출신 인사는요. 비밀 지정된 문서여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이 외교 문서 중에 윤 당선인이 외교부 당국자와 나눈 대화 내용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봤을 때 윤미향 당선자는 자신이 이 내용을 다 알고 그리고 위안부 피해자들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러한 주장들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리고 더 중요한 부분은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 외교부에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비공개로 접촉을 해서 의견을 들으려고 했는데요. 그 당시에 외교부 직원들이 피해자 할머니들 방문하려고 그랬더니요.
정대협 측에서 이 사실을 언론사에 올려서 집 앞에 취재진이 대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위안부 피해자의 인권을 무시한 모습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외교부 당국자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정대협이 피해자 인권과 명예, 존엄 회복을 위해 노력한다지만 단체 차원의 목적을 위해 개별 거주 할머니들을 염두에 두지 않은 게 아쉬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인권을 무시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뭐 이 윤미향 당선자에 대한 의혹이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또 나온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요. 윤 당선자 부부가요. 지난 5년간 소득세로 643만 원을 납부했다고 합니다. 근로소득이라고 가정해도 부부 각자 연봉이 최대 2,500만 원에 불과한, 둘이 합쳐서 5천만 원 이하라고 하는데요. 뭐 이런 거는 충분히 그렇게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윤 당선자의 딸 A씨가요. 미국 UCL에서 피아노 관련 유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학 비용은 1년에 생활비까지 합치면 적게는 7에서 8천만 원, 많게는 1억 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둘이 합쳐서 5천만 원을 버는 사람들이 어떻게 유학을 보낼까? 이런 것에 대해서 탈세 의혹이 제기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정말 좀 씁쓸한데요. 네. 일단 이용수 할머니 그리고 윤미향 이런 사람들 사이는 굉장히 오래된 사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30년 이상 된 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 이나영 현재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30년간의 모든 문서를 갖고 있으니 공개하겠다 말은 하지만 사실 지금 윤미향 당선자가 계속 거짓말한 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후원금을 유용했다라는 의혹도 있고 심지어 그 유용의 의혹의 증거로 딸이 1억 정도까지 드는 유학 생활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윤미향 당선자에 대한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헤쳐나갈 수 있을지 저는 참 기추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개별 할머니들이 네. 1억을 받아야 되겠다 했으면 정부에서 네. 주겠다고 하니까 받도록 도와줬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받지를 못하게 했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판을 깨버리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럼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진정으로 할머니들을 생각했다는 것보다는 본인들의 어떤 반일 프레임이라든지 그렇죠. 본인들 단체의 이익만을 노렸을 가능성이 있네요. 그러니까요. 이 위안부 합의라는 건 사실 쉽지 않은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위안부를 인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게 의미가 있는 건데 사실 금액의 문제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금액이 얼마가 됐든 일본 정부에서 돈을 낸 거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고 과거 진보 정권에서도 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니까 의미 있는 건데 그걸 깨려고 했다는 건 본인들의 이익이 더 중요했다는 거죠. 할머니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위로금이 지급이 되고 그 할머니들이 받은 돈으로 할머니들이 좀 여생을 좀 편히 살 수 있는 이런 좀 기틀을 만들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걸 못하겠다. 그렇다는 얘기는 본인들이 계속 이 반일 프레임을 끌고 나가고 이 정신대 대책 협의회라고 그 당시에는 얘기를 했는데 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이용해서 본인들이 후원금을 받고 그리고 유용하려고 했던 건 아닌가 이런 의심이 강하게 듭니다. 꼭 유용이 아니더라도 네. 지금 드러나는 것들 보면은 할머니들한테 가는 돈보다는 본인들의 어떤 운영비로 더 많이 쓰였던 것 같은 정황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4년 동안 49억 2천만 원의 후원금을 받았지만 할머니들한테 간 건 9억밖에 안 되고 17억 정도를 본인들이 운영비를 썼다 그러는데 이게 기부금품법 위반입니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요 13조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부금을 받았을 때 기부금의 15%까지만 운영비로 사용될 수 있는 게 바로 기부금품법인데요. 이건 15%를 넘어버렸기 때문에 기부금품법 위반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 윤미향 당선인 같은 경우에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런 사람을 공천도 주고 네. 또 당선도 시키고 네. 그러고 나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감싸 안으려고 하는 더불어시민당 네. 도대체 무슨 생각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후보자 검증을 잘못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더불어시민당의 지금 당선된 당선인들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네. 이미 검증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도 이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위안부 문제를 제기할 때는 할머니들을 앞세웠죠. 결국 할머니들을 이용만 해먹고 자신들이 국회의원도 하고 명예도 차지하고 돈도 결과적으로 본인들이
더 많이 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게 진보다, 이런 게 좌파다라는 것을 아주 그냥 명명백백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싶은데요. 진짜 진실, 이자들이 얘기하는 기억이라든지 아니면은 진실, 이게 아니라 정말 진정한 진실이 빨리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잘못된 공천, 잘못된 당선자도 바로잡을 수가 있겠죠. 어찌되었던 간에 신의 한 수 이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도해 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구독 버튼, 추천 버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